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개수내림이 있었죠. 개수내림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더 높은 것도 되지만은 어쨌든 이게 상미분 방정식을 1개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이 형태를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봤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해를 안다라고 하고 그 하나의 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수내림을 직접적으로 하는 문제를 하나 봤었고요. 또 하나는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띈 거였지만은 그거를 상미분 방정식 선형의 형태로 바꿔내면서 이제 개수내림이 진행되는 이렇게 되는 형태를 봤는데, 바닥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바닥에는 개수내림이 깔려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형태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 방법은 정형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상수 개수에 대한 겁니다. 상수 개수로 만들어진 미분 방정식, 이거 하나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오일러 코시 형태, 오일러 코시 방정식,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예제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얘네들의 해가 왜 그렇게 이제 풀이 방법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수내림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야기를 하면서 풀이 방법을 엄밀하진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유도를 갖다가 한번 해볼 거고요.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푸는 예제들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한 3, 4분, 한 3분 정도 흘렀겠네요. 지금부터 5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작하고 10분까지, 수업 시작한 이후에 10분 이내여야 합니다. 10분 이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출석 체크 메시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상수개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에서 A랑 B가 상수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1개, 2개, 3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최고차에 해당하는 녀석의 상수가 개수가 1인 거를 갖다가 기본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기본형이 요런 지금 보는 것처럼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면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최고차항이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풀기 전에 앞서서 풀이 방법을 알면 간단하긴 한데요. 왜 그런 방식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를 갖다 좀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를 찾아야 되는 거죠. y를 찾을 건데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요, y를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고 y를 또 한 번 미분을 갖다가 한 것들, 이렇게 두 번, 한 번, 그다음에 원래 형태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0이 돼요. 자, 얘가 일단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은 y가 다항함수면 안 되겠죠. 다항함수는 미분을 하면 차수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y 안에 x의 n승꼴이 있으면요, 한 번 미분을 하면은 x의 n-1승이 나올 거고 최고차가, 그 다음에 또 미분을 하면은 x의 n-2승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있었던 y의 x의 n승을 제거해 줄 수가 없어요. 즉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소한 y는 다항함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요, 몇 번,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했었을 때 서로의 모양이 유지가 돼서 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함수가 뭔지를 한번 보죠. 그냥 이야기하면 되게 난감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 있는 함수의 종류를 갖다 좀 나열을 해보면은 하나는 다항함수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함수가 있죠. 그리고 지수함수, 그 다음에 쌍곡함수. 뭐 대충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인 유리함수도 있을 것이고, 다항함수와 루트를 갖다가 합성을 시켜 놓은 무리함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처럼 다항함수가 안 된다 그러면요, 뻔히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골라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다항함수는 안 돼요. 로그함수 한번 볼까요? 얘 미분하면 x분의 1 나옵니다. 기본형이. 따라서 다항함수랑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자, 쌍곡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익스포넨셜이라는 지수함수를 갖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삼각함수 한번 볼까요? 삼각함수 쪽에서 탄젠트나 코탄젠트 같은 형태는 미분을 하면 형태가 되게 희한하게 바뀌죠. 따라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삼각함수 중에서 특별한 녀석들이요. 예를 들면은 삼각함수에서는 사인이라든지 혹은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사인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y에다가 사인을 넣으면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옵니다. 숫자를 잘 맞추면은 그냥 사인이 아니라 안에 뭐 사인 2x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맞춰지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한 번 미분하고 코사인 될 테니까 요 녀석은 남겠지만은 양쪽은 없어질 수도 있죠. 사인만 생각하면요. 요 안에 거를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주어져 있는 y의 형태가 그냥 사인과 코사인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사인과 코사인의 합성으로 나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즉 y는 a 코사인 뭐 ax 플러스 b의 사인 뭐 bx. 여기 ab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겠네요. cd로 바꿔 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좀 복잡하죠. 이거 말고 이번엔 지수함수를 한번 볼까요? 요 지수함수요. 지수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익스포넨셜입니다. 익스포넨셜 뭐 람다 x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했었을 때 형태가 안 바뀝니다. 람다만 앞으로 내려오겠죠. 따라서 집어넣으면은 익스포넨셜 람다 x라는 텀이 공통이 되기 때문에 얘도 0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녀석의 모양은 지금 보시는 두 가지예요. 익스포넨셜의 형태와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느냐?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 포뮬러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일반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익스포넨셜 xi 복소수 i입니다. 이 녀석은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A 코사인 CX 플러스 B 사인 DX의 형태는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를 찾을 때는 다른 거는 싹 다 제외를 하고요. 다 제외하고 해의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익스포넨셜 람다 x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되는 형태를 다 뒤지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 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를 추측을 하는데요. 해의 모양이 익스포넨셜 람다 x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람다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기 위해서요. 일단 y 이퀄 익스포넨셜 람다 x라고 하고요. 그럼 y''은 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x가 될 거고 2'은 람다 제곱의 익스포넨셜 람다 x가 되겠죠.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줘요. 방정식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익스포넨셜 람다 x는 0이 될 수가 없죠. 0이 안 되고 익스포넨셜 람다 x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없앤다라는 의미보다는 x 값이 바뀌더라도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익스포넨셜 람다 x가 0이 되는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를 묶어서 보면은 우리가 찾아야지 되는 거는 이쪽이죠. 이쪽이 0이 되는 람다 값을 찾으면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수 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풀기 위한 방법이 미분 방정식에서 지금처럼 해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요걸 풀면 되니까 이걸 풀면은 뭐 람다 1이랑 람다 2가 나오겠죠. 중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람다 1이랑 람다 2는 달라야 되니까. 자, 중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일단 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해서 람다 1이랑 람다 2가 나오면은 얘네들이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기저가 됩니다. 얘랑 얘가 기저가 돼서 일반 해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혹시나 주어져 있는 요 형태 이외에 다른 형태의 해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방법으로는 적어도 C1 익스포넨셜 람다 1x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람다 2x가 해가 된다라는 거는 밝혔어요. 해가 된다. 그런데 이 모양이 모든 해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주장할 수는 없죠, 아직은. 그래서 이게 요 모양이 모든 해이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해 최소한 한 개는 찾아놨으니까 익스포넨셜 람다 1x를 찾았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서 개수내림을 적용시켜요. 그랬을 때 찾아진 또 다른 해가 있을 겁니다. 그 또 다른 해가 만약에 요것만 나온다면은 우리는 주어져 있는 녀석의 해가 다른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그것도 해볼까요?
자, 익스포넨셜 람다 1 x ux입니다. 둘이 곱했어요. 개수내림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미분을 하고요. 이거 정리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여기서 익스포넨셜 람다 1 x만 빼낸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더 미분을 하고요. 익스포넨셜 람다 1 x를 뭐 또 빼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각각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얘네들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을 여기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뿅 하고 넣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수내림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u로 정리를 하면 됐었죠. 거기에다가 익스포넨셜 람다 1 x는 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아예 제거를 해버렸고요.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u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 녀석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람다 1 제곱 플러스 a 람다 1 플러스 b는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면은 람다 1은 이 녀석의 해였으니까요. 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없어지고. 계속하죠. 자,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갖다가 좀 해줬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람다 1 더하기 람다 2는 마이너스 a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네, 근과 개수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여기에서도 람다 1이랑 람다 2는 일단 틀리다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람다 1이랑 관련된 거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이요. 이 람다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요 식을 이용을 해서 보면은 람다 1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람다 2죠.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식이 이 람다 1 빼기 a 이런 형태였었잖아요. 따라서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게 람다 1 플러스 람다 2니까 정리하면은 지금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변수 분리를 갖다가 해볼 거고요. 우리가 개수내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적분을 해가지고 u ln u 프라임을 갖다가 구했어요. 자, 익스포넨셜 합성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 C1 있죠? 이 C1은 실제로는 뭐 0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C3의 익스포넨셜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 x 이렇게 나와요. 자,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이 뭐죠? 일단 지금 당장은 안 해봐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본 다음에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익스포넨셜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 x에다가 이제 y를 찾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에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얘죠. 즉 u를 찾은 다음에 집어넣고 놨더니 나오게 된 녀석이 익스ponential 람다 2x가 나왔어요. 다른 형태가 붙어 있질 않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 요거를 하나의 해라고 하고서 우리가 개수내림을 해보면은 다른 해는 요게 나와요. 그 이야기는 요 두 개가 각각 우리가 풀려는 미분 방정식의 기저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일단 정리는 됐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풀어본 요 방법이요. 자, 이 방법이 우리 풀이의 뭐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요거를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누가 물으면은 해 하나 구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들겨 맞췄다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딱 보니까 얘는 익스포넨셜을 해로 가질 것 같다. 최소한 익스포넨셜을 집어넣어서 해보면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갖고 있으면은 그 녀석의 해라는 걸 보이긴 쉽죠. 방정식이 집어넣어서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개수내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애의 모양을 하나를 구해본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봤었던 거, 자, 요 부분이요. 자, 어떻게 방정식을 구했는지는 잘 아시겠죠? y에다가 이걸 넣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찾았고요. 요걸 보통은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를 이걸로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예제를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예제 2.2.2랑 2.2절에 2번 예제랑 2.2절에 5번 예제가 있는데요. 자, 우선 2.2.2 요것부터 보면은 상수계수를 갖고 있죠. 따라서 방법은 y equal exponential 람다 x를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람다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묶어서 빼내고 나면 특성 방정식이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2 이퀄 0이 나오니까 인수분해해서 풀어보면은 람다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는 해의 기저죠. 정확히는 자, 익스포넨셜 x랑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해의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풀이가 무척 간단하죠? 자, 얘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2.2.5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계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를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뭐 좀 생략을 하면은 얘는 특성 방정식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근데 얘는 풀어보면은 복소수가 나옵니다. 람다가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간단히 이렇게 써두면은 일단 해는 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수에 복소수가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를 갖다 구할 때 되도록이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오일러 포뮬러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요. 익스포넨셜 xi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는 거죠.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요 형태가 서로 같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수학 시간에 아마 8장을 하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때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익스포넨셜 xi에 대해서 전개한 것과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한 게 양쪽의 모양이 같아지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랑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전부 다 수렴 반경을 수렴 구간이 되기 때문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익스포넨셜 xi랑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는 테일러 급수 전개를 갖다가 했었을 때 모든 실수에서 다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양쪽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걸 이용을 해서 위에 거를 좀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식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죠. 자, 요렇게 쓴 것과 요렇게 쓴 거예요. 초기값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해를 갖다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A, B가 어떻게 돼가지고 바뀌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임의의 상수니까 그냥 쭉쭉쭉쭉 바꿔가지고 요런 형태, 밑에 거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써놓으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 초기값이 존재한다면은 C1과 C2를 지금 보시는 요 장면에서 그냥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굳이 초기값이 있다고 이 녀석에서 A, B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모양을 바꾸려고 그러면 일일이 계산을 해야지 되니까 바꿔놓은 다음에 계산을 하도록 하시고요. 굳이 왜 밑에 거와 같은 형태를 선호하냐? 위에 거는 그냥 보고서는 잘 알기 힘든데요. 물론 익숙해지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 이 위에 거에 비해서 이 밑에 있는 요 녀석 밑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 방정식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앞에 나와 있는 얘를 보면서 증가감소를 갖다 좀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익스포넨셜 2x니까 주어져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비해서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은 코사인 x랑 사인 x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삼각함수 합성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x 플러스 알파 혹은 사인 x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 특정한 주기를 갖는 함수가 되죠. 즉 주어져 있는 y는 진폭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특정한 주기를 갖는 함수이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모양을 예측하거나 이런 걸 하기에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뒤쪽에 있는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의 형태가 풀이의 급수의 형태를 갖다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계산들을 갖다가 할 때 조금 더 사용하기에 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밑에 거의 형태를 갖다가 보통 선택을 갖다 합니다. 물론 나중에 시험 볼 때는요, 이걸 선택을 하던 둘 다 맞다라고 할 건데요. 가능하면은 밑에 걸로 써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는 다 해결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언급하지 않고 간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둘 다 서로 다른 근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중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중근이 나올 텐데요. 얘는 해보면은 집어넣으면은요, 람다가 3만 달랑 나옵니다. 그래서 y1이 익스포넨셜 3x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을 하나를 구해냈죠. 그러면은 다른 근은 네, 개수내림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애를 갖다가 우리가 찾기 위해서 y2는 x판설 3x ux로 놓고요.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주어져 있는 얘네들이요. 이거를 몽땅 다 집어넣고 나면은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x판설 3x는 공통이니까 다 제거를 하고 u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싹 다 없어지고요. u2'이 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자, 얘를 한번 적분을 해주면은 u'은 k1이 될 거고요. 임의의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u는 k1x 플러스 k2가 되겠죠. 자, u가 k1x 플러스 k2니까 y2의 형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방정식이 해가는 y는 c1 y1 더하기 c2 y2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k1x 플러스 k2에서 k1과 k2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끌고 가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조금 바뀌어서 보기가 안 좋아졌네요. 이건 지웁시다. 자, 전개하면은 y2는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상황에서 요 부분이요. k2 익스포넨셜 3x 부분은 실제로는 y1이랑 중복이 되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3x 앞에 붙는 게 임의의 상수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y2는 그냥 얘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즉 익스포넨셜 3x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의 하나의 기저가 되고요. 익스포넨셜 3x에 x가 곱해지는 게 또 다른 기저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서 우리가 좀 봐야지 될 거는 다른 해가 요게 나왔는데요. 이게 주어진 문제의 특별한 형태일 것이냐, 특별한 경우, 주어진 문제에서 나오는 특별한 형태일 것이냐, 아니면 중근인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x만 곱해주면 되는 거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예상을 갖다가 좀 해보면은 전체 형태에서 보면은 위쪽에 뭐 3이나 여기 있는 요 3이요. 이게 이쪽에 있는 요 3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얘네들을 정리했었을 때 항상 요렇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측은 요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증명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중근이 나오려면은 람다를 집어넣었을 때 중근이 나와야지 되니까 요 부분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a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판설 람다 x, 이 람다는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끔 해주는 중근일 거고요. 요렇게요. 그러면 중근이 a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y1은 exponential ax의 형태가 된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를 찾기 위해서
y2는 u 익스포넨셜 ax라고 하면은 자 미분을 해서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것처럼 앞에 9 나왔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a제곱 즉 3의 제곱으로서의 9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리를 하면은 u2 프라임이 0이 나와요. 그럼 요 뒤쪽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쭉 나와 가지고 결국은 중근이 나올 경우에 상수 개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오면요. 그 중근에 해당하는 녀석 하나 해대고요. 그 녀석에다가 x만 하나 곱해주게 되면은 다른 또 하나의 기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해봤듯이 개수내림을 이용을 해서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x만 곱해주면 돼요. 단 상수 개수를 갖는 문제일 경우에 x를 곱해주는 거예요.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구조에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두 개의 원천을 갖고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구성된다는 건데요. 얘네들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었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y1과 y2의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뭐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는 이 시스템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남고에서 이제 쌈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거기에서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짱인 학생이 Y1 하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돈이 많다라고 할까요? 부잣집이에요. 그런 녀석이 있어서 이 두 녀석이 Y1과 Y2로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Y1이랑 Y2가 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근으로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 가지고 관계식이 그런데 비해서 Y1도 싸움을 잘하고요. Y2도 싸움을 잘합니다. 그랬을 때 Y1과 Y2의 서열이 아주 확실하면은 얘네들은 Y1, Y2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형태가 그냥 한 개만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계상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Y1이랑 Y2가 힘이 비슷해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라고 하지만은 1등이 2등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서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2등인 녀석을 2인자인 녀석을 1인자인 녀석이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형태가 되면은 이 y1 같은 경우에 익스포넨셜 우리가 예로 보면은 3x y2가 전혀 다른 형태일 때는 익스포넨셜 3x에 곱해지는 u가 익스포넨셜 2x 이런 식이 돼가지고 y2가 익스포넨셜 5x가 나올 텐데 비슷하게 싸움장인 녀석이다 보니까 익스포넨셜 2x처럼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지를 못하고요. 주어져 있는 익스포넨셜보다 조금 다른 변화요. 비슷하지만은 약간은 다른 변화를 나타내는 걸로써 x가 붙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즉 y1과 y2의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비슷해 가지고 서로
비슷한 함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른 함수니까요. x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아는 함수의 변화 라인을 갖다가 좀 보면은 익스포넨셜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요것보다 조금 느리게 증가하는 변화하는 x가 있고 더 느리게 증가하는 로그가 있죠.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이 곱해지는 형태로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수 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 해법은 전부 다 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이거 집어넣어서 미분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 되고, 중근일 경우에는 중근으로 나온 녀석에다가 x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3개입니다. 근데 이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선형 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2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푼 다음에 중근 나오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서 각각 해주면 될 거기 때문에요. 시간을 좀 느긋하게 주고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서 풀게끔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요것들은 한 5분 정도면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5분 갖고 자기는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일단 잠깐 멈춤을 해 놓으시고 좀 풀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 중에 드리는 시간은 5분입니다.
아마 뭐 풀이 방법이 간단해가지고요. 그냥 2차 상미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죠. 뭐 금방 풀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1번부터 이번에는 얘네들 전부 다 초계값이 주어져 있는 초계값 문제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익스폰설 람다 x를 대입을 하면은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풀어보니까 람다는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의 일반해는 y equal c1 익스폰설 마이너스 x 플러스 c2 익스폰설 3x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초기값이요. 이쪽에 있는 이 초기값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값 비교를 해서 C1, C2를 찾아야지 되니까 y 프라임도 구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서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랑 y 프라임이 둘 다 동일하게 2가 나와야지 되니까요. 자, 집어넣어서 요걸 풀어보면 C1 equal C2는 1이 나오고요. 따라서 y는 익스폰설 마이너스 x 플러스 익스폰설 3x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동일하게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익스폰설 람다 x를 넣고 람다 값을 갖다가 찾기 위한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요. 얘를 풀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복수호근을 갖네요. 자, 얘는 그대로 넣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양을 잡을 수 있겠지만은 얘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할 거다라고 했었죠. 자, 어떻게 바꾸는지는 보면은 자, 여기에서 실수에 해당하는 녀석은 그냥 밖으로 나옵니다. 즉 익스포넨셜 x는 그냥 나오고요. 안쪽에 복소 부분은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얘가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초기값 문제를 풀어야지 되니까 y는 얘고 y 프라임은 한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는 2, y 프라임은 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식을 얻어서 계산을 해 보면은 a는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특수에로 얘를 얻을 수 있겠네요. 뭐 지금 우리가 종류별로 보면 첫 번째 거는 서로 다른 실근이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복소근이었었죠. 세 번째 거는 중급 문제겠죠. 자,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해를 구해 보면 람다는 2가 나옵니다. 따라서 y는 c1 익스포넨셜 2x 플러스 c2x 익스포넨셜 2x가 나오고요. 프라임을 해보면은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가 0을 넣어서 값 비교를 통해서 c1, c2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c1이랑 c2를 갖다가 우리가 각각 계산해서 구하면은 c1은 1, c2는 1 이렇게 해서 결국 y는 익스포넨셜 2x 플러스 x 익스포넨셜 2x 해서 해를 갖다 구해줄 수 있겠네요. 뭐 별다르게 뭐 중간에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풀이를 무척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푸시는데도 5분이라는 시간이 그다지 짧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으로 이제 상수계수가 아니라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일러 코시 방정식인데요. 오일러 코시 방정식은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게 기본 형태입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y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y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한 번 미분을 한 다음에 앞에 x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 미분한 다음엔 x제곱을 곱해준 이런 형태예요. 만약에 3계상 미분 방정식에서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세 번 미분한 거
앞에 x 3승이 곱해져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던 상수 계수인 경우랑 동일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합니다. 얘는 앞에 있는 것보다 상수 계수인 것보다 어쩌면 조금 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y x 곱하기 y 프라임 x 제곱 곱하기 y 2 프라임을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은 앞에 상수계수 했을 때처럼 기본 형태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미분할 때마다 x를 곱했는데 모양이 같게 나오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는 다항함수뿐이 없죠. 특히 x의 n승꼴인 그런 다항함수일 겁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를 x의 m승꼴로 놓고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기 시작해 보죠. 즉 y 이퀄 x의 m승이라고 놓고요. 자, 미분을 해가지고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거랑 그 상수계수인 경우랑 조금 틀려져요. 상수계수는 람다를 갖다가 집어넣고 나면은 결국은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 이퀄 0 이런 형태로 나왔었죠. 익스포넨셜 x가 미분을 하더라도 모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것처럼 이 부분이 상수 계수일 때랑 좀 틀리죠. 상수 계수로 만약에 했으면 인 경우였으면은 이 부분이 m의 제곱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요. 이거 같으면 m 곱하기 m-1입니다. 왜냐면은 x의 m승을 두 번 미분해 줬으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상수가 m 곱하기 m-1이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성 방정식의 형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상수 계수일 때랑 비교해 보면은 다른 점이 보일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m 앞에 a가 아니라 a-1이 붙습니다. 공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기보다는 그냥 주어져 있는 오일러 코시 방정식에 대해서는 y 이퀄 x의 m승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특성 방정식을 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이 미분이래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m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기저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저를 두 개를 찾게 되죠. m1이랑 m2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도 일단은 m1이랑 m2가 다르다라고 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를 찾았는데 앞에서 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 경우에도 똑같이 개수내림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 모양이 주어져 있는 형태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모든 해의 형태를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풀이 방법이 증명해 나가는 방법이 거의 동일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해보지는 않을 텐데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한번 직접 집어넣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y2를 갖다가 u 곱하기 x의 m승이라고 놓고서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개수내림을 하면은 됩니다. 특히 여기서 정확히는 x의 m승이라기보다는 x의 m 완승이라고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y2의 형태가 x의 m2가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갖다가 하나 좀 보자. 자, x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xy 프라임 마이너스 y 이퀄 0 오히려 코시 방정식의 형태죠.
자, 여기에다가 y 이퀄 x의 m승을 집어넣어서 특성 방정식을 끌어내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걸 얻을 수 있고요. x의 m승이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따라서 x의 m승 쪽이 아니라 x의 m승을 제외한 녀석이 0이 되게끔 해주는 m을 찾아야지 됩니다. 그게 특성 방정식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x의 m승을 제외한 요 녀석이 특성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그럼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c1x 플러스 c2x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자, 다른 문제를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특성 방정식을 끌어내면요. m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 되니까 이번에는 m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와서 axi승 플러스 bx의 마이너스 i승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앞쪽에 상수계수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지수 쪽에 복소수가 들어가는 게 딱히 탐탁치 않아서 모양을 약간 바꾸는데요. 보통은. 자, x의 i승이니까 익스포넨셜 ln xi니까 i를 앞으로 빼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요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의 i승 형태니까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요렇게요. 이게 언뜻 보면은 코사인 안쪽에 ln까지 들어가 있는데 뭐 더 보기 편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량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작아지면은 그러니까 변화 대상이 된 양이 작아지면은 변화된 양도 작습니다. 이것들의 변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은 로그 스케일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얘를 x를 로그 스케일로 바꿔가지고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의 형태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갖다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요 모양이 조금 더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에요. 자, 요게 오일러 코시 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앞에 상수계수를 했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가 빠졌죠. 네, m이 중근일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추가로 해봅시다. 자, 얘는 계산을 해보면 중근이 나올 텐데요. 넣어볼까요? x의 m승을 집어넣으면 y에다가 자, 요 식이 나오고요. 이걸 정리하면은 m-3승 제곱 이퀄 0이라는 특성 방정식을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m이 3이 됩니다. 그럼 앞에 상수 계수할 때 중근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개수내림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자, 여기서 개수내림을 이용해서 구하기 전에 좀 예측을 갖다 간단히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계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개에 y1이랑 y2가 중심으로서 존재하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앞에 상수계수일 경우에 y1이랑 y2의 변화를 갖다가 얘네들의 움직임이 익스포넨셜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근이 나타났다는 것은 y1과 y2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y1과 다른 y2를 표현을 할 때 익스포넨셜에 x 정도만 곱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오일러 코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y1과 y2가 x의 n승꼴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중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y1과 y2가 서로 틀리기는 한데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y1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y2의 형태가 될까요? 네,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x를 곱하면은 말도 안 되고 x보다 변화하는 변화의 크기가 조금 더 작은 함수, 앞에서 변화의 크기 순서로 봤었을 때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라고 했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y2의 모양은 y1에다가 로그 x 정도로 곱해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예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한 번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예상해보는 건 무척 중요해요. 부딪혀가지고 알게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추측을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들었던 말 중에서 적어도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실험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험은 확인 작업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험의 목표가 확인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언가 접근을 할 때 실험을 바라보는 입장은 확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추측을 했고 실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결과를 알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끝까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다른 애 찾기를 갖다가 하는데 개수 이름을 이용을 할 거라서 x3승의 u를 y2라고 하고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집어넣어 보면 y2 프라임 그 다음에 y2의 2 프라임 이렇게 나와서 넣고 정리를 합니다. 자, 얘를 정리하면은 앞에 것처럼 상수계수일 때처럼 u2 프라임이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u 프라임도 있네요. 따라서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치환해서 생각을 해도 되고, 뭐 그냥 이 상태대로 놓고서 넘겨가지고 변수 분리를 갖다가 막바로 진행해도 됩니다. 정리한 다음에 변수 분리를 해서 적분을 해보면 얘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익스포넨셜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u 프라임을 구할 수 있고요. u 프라임이 구해졌으니까 이번엔 u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K2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중복이 될 겁니다. Y1이랑. 따라서 K2 탈락시켰고요. K1은 그냥 1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U를 갖다가 찾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Y2에 나중에 임의상수를 붙일 거니까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Y2가 X3승 U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탈락시켜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없어도 되고 요거는 중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y2는 x3승의 lnx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는 c1 x3승 더하기 c2 x3승의 lnx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문제에 특별히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일반화된 형태예요. 즉 이런 식으로 중근이 나오는 그 오일러-코시 방정식이 있었을 때 이 녀석을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줘 보면요, 앞에서 썼던 거랑 동일한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x의 a승에다가 lnx가 하나 곱해져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일러-코시 방정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지금 초기값 조건까지 주어진 상태 내에서 3개가 주어졌는데요. 이것도 제가 지금부터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2차 방정식 끌어내 가지고 답을 찾는 거라 아마 5분이면은 충분할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우리 설명을 좀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져 있는 1번 문제부터 오일러 코시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y 이퀄 x에 m승을 대입을 하면요. 특성 방정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이고요. 인수분해를 해서 m을 찾아보면은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y 이퀄 c1x 마이너스 1 플러스 c2x 3승이 일반해고요.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초기 조건이 y1과 그러니까 y와 y 프라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에 1을 넣었을 때 y와 y 프라임 값이 전부 다 2가 나오게 해주는 c1과 c2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보면은 C1, C2가 둘 다 1이면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해는 y 이퀄 x 마이너스 1승 플러스 x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y 이퀄 x의 m승 대입을 하고요. 특성 방정식 찾고 그거에 대한 해를 구했으니까 y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일반해를 찾은 거네요. 자, 요 일반해를 갖다 찾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도 구해가지고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를 갖다가 결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둘 다 1을 넣었을 때 y는 1, y 프라임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a, b를 갖다가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았네요. 쉽죠? 세 번째. 자,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주어진 녀석의 y의 형태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예요. 앞에 상수인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람다 x, 오일러 코시인 경우에는 x m승. 이게 상미분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상수 계수와 오일러 코시뿐이 없어요. 뭐 다른 형태가 없으니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람다가 1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람다가 아니라 m이죠. 자, 요거 m입니다. m이 1이라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y는 c1x 플러스 c2x의 lnx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y 프라임 이퀄 어쩌고 나오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x에다 1을 넣었을 때 y는 1, y 프라임은 3이 나오게끔 해주는 c1과 c2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네요.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1, c2를 찾았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는 x 플러스 2x ln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형태가 뭔지를 알고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 복잡한 계산들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문제를 봤었을 때 혹은 미분 방정식을 봤었을 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분리할 거냐, 풀이 방법에 따라서 분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제차인 부분, 우리가 지금은 제차인 것만 했죠. 비제차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다룰 건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해보도록 하죠.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